네, 민주당 MTV 이지은의 직설, 질긴 악연보다 더 질기게 이슈를 파헤치고 탐사하는 이슈 현미경 시간입니다. 오늘은 존재만으로도 우리에게 든든함을 주시는 분을 모셨습니다. 진흙 속에서도 우아하게 피어나는 연꽃처럼 혼란한 정치 상황 속에서도 묵묵하게 본인의 길을 가시는 추장군 추미애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네, 너무 반갑습니다. 요즘 진짜 매일매일 급박하게 돌아가는 정치 상황으로 바쁘실 텐데 또 그 와중에도 우리 직설을 찾아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직설을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추미애입니다. 다시 인사드리고요. 사실 지금과 같은 혼탁한 시대에는 우리와 같이 공감해주고 또 진단을 해주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방향을 짚어주는 나침반이 필요한 때입니다. 마침 그 이지연이 진행하는 직설의 그런 해답과 또 공감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많이 아껴주시고요. 또 이 속에서 우리는 함께 희망을 가꾸어 나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일단 어저께 전해진 반가운 소식부터 네, 이야기해 보려고 네. 하는데요. 네.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위반 이제 무죄 받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은 재판 진행 과정을 쭉 네. 지켜보면서 항소심이 정리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네, 네. 그러니까 공소장 자체가 네. 막 왜곡이 돼 있었잖아요. 네, 가정법. 네. 맞습니다. 이러이러한 말을 한 것으로 간주하고 맞습니다. 이거 네, 판단해 주세요. 그렇죠. 이거 유죄입니다. 이런 네, 식이었어요. 저렇게 가정법 왜곡된 소설 같은 공소장을 법원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궁금했는데 네. 공소장 변경을 요구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저거는 털어내려고 하는 거구나. 그래서 어제 그 판결 내용은 아주 명쾌했어요. 네. 상식적이고. 네, 상식적이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많이 안도가 되고 네. 이제는 뭐 그 헌재가 눈치 본다 이런 얘기도 들렸는데 헌재도 신속하게 판결할 수 있는 안심하고 판결할 수 있는 일단 외풍이나 이런 것들이 네. 다 제거됐기 때문에 그런 걸 또 기대해 볼 수 있는 한편 눈물 나도록 감격스럽고 맞아요. 또 헌재 판결이 좀 신속하게 나오기를 기대하는 마음도 좀 진해졌고요. 네, 네. 어제 그 무죄 선고 있었을 네. 때 어디 계셨었어요? 뭐 하고 계셨었어요? 저는 김대중 도서관에서 촬영 중이었어요. 인터뷰 네네. 진행 중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거 끝나고 난 뒤에 이제 알았죠. 네. 그러셨구나. 아이고 굉장히 지금 대통령님을 내가 회고하고 네. 대통령님 늘 역사와 국민을 믿으라 하셨는데 네. 그 말 그대로 지금 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했죠. 네, 저는 어저께 구로구청장 보궐선거 이제 그 네. 유세하러 지원 유세하러 갔었거든요. 네. 유세차에 탔는데 이제 2시부터 4시까지 유세차를 타야 되는데 딱 그 중에 나왔잖아요. 아니 유세차에 집중을 못 하겠는 거예요. 계속 휴대폰 보면서 딱 봤는데 무죄 뜨는 거예요.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법정 밖에서 나중에 유튜브 이렇게 보니까 네. 환호하는 시민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저는 사실은 막 예전에 같이 근무했었던 5년, 7년 전에 근무했었던 경찰관들한테 연락이 오더라고요. 너무 잘 됐다고. 네. 근데 이 경찰관들이 본인도 되게 지지를 하지만 네. 공무원이다 보니까 네. 정치적 중립 때문에 얘기를 못 하잖아요. 누구한테 말을 못 하고 저한테 연락이 오는 거예요. 너무 잘 됐다. 네, 자기가 네. 이거 너무나 기다리고 네. 있었다. 이러면서 네. 많은 국민들이 이 이재명 대표의 무죄, 사법 정의가 바로 서기를 네. 기다리고 기대하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재밌는 얘기는 네네. 이 공판을 계속 공소장 변경 요구했던 그 네네. 재판부가 나중에 바뀌었잖아요. 네네. 바뀌면서 누가 투입됐느냐 하면은 네. 고발 사주에 수사정보정책관 손준성을 네네. 1심 유죄에서 항소심 무죄로 뒤집은 판사가 거기 투입이 됐어요. 그래요. 네. 그러면 손준성은 윤석열을 옹호하는 그렇죠. 사람이었으니까 네. 그 사람을 유죄에서 무죄로 바꾼 사람이라면 이거 좀 불리하게 윤석열 쪽에서 판단할 수 있고. 인사권을 활용해서 네네. 조희대 대법원장을 통해서 뭔가 네트워킹이 작용됐구나. 네. 많이들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했었는데. 근데 저는 속으로 걱정을 안 했어요. 오. 왜냐하면 네.
그 판결의 주문만 보면은 네. 유죄가 무죄로 무죄로 된 것이지만 네, 네. 내용을 뜯어 보면은 네. 누구를 지칭하느냐 하면 최종적인 범죄자는 윤석열이다라는 거였어요. 네, 네. 손준성 보냄이라는 텔레그램 네, 그렇죠. 문자가 그 고발장 보낼 때 찍혀 있었는데 네, 네. 그 재판부에서는 그게 손준성이 바로 김웅한테 보냈다라고 볼 수는 없다. 네. 그러니까 손준성이 누군가에게 보고를 했고 네. 그 텔레그램 문자를 네. 그럼 보고 받는 사람은 누구예요? 윤석열이죠. 네. 그러면 윤석열이 보냈을 가능성을 암시하는 판결이었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이 사람 이 판사는 사실은 그 당시에 상당히 위험하고 용기 있는 지적을 한 건데 네. 윤석열이나 국힘당 쪽은 이거 봐라 무죄다. 주문만 보지 그러니까요. 열심히 공부 안 하잖아요. 네, 네, 맞아요, 맞아요. 결론이 중요했던 거지. 네, 네. 손준성 무죄야 그러면 네. 고발사주 그런 거 없었어. 맞아요. 내가 네. 괴문서라고 했잖아. 네. 그렇게 윤석열은 큰 소리 빵빵 쳤는데 사실은 네, 자기가 사실은, 잘못했다고 하는. 그래서 지금 재판부가 바뀌었지만 네. 진행된 것이 다 기록에 남아 있고 증거로 있기 때문에 네. 저거는 무죄가 분명한데 하도 많이 걱정들을 하니까 막 윤석열을 구속 취소를 해주고 그렇죠. 뻔뻔한 판사도 봤기 때문에 네. 혹시 몰라 네. 하는 기우 때문에 그렇게 1심과 같은 생 형량은 아니고 네. 조금 신분은 60만 유지할 수 원. 있는 네. 그러나 국민 여론상으로는 그 이재명은 범죄자야 이렇게 현수막으로 막 요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빌미 정도는 남겨주는 걸로 타협하지 않을까. 맞아요. 이게 조금 걱정됐었죠. 걱정됐지만 네. 어제 역시 그 사필 기정이다. 네, 네. 와, 저는 그거 몰랐었는데 네. 손준성 검사의 2심 판결문을 한번 찾아봐야 되겠네요. 네, 네. 야, 이것도 한번 재밌는 말씀 또 해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 좋은 소식이 있었는데 여전히 국민을 답답하게 하는 게 네. 아직도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이 안 잡히고 있습니다. 오늘로 벌써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가 일어난 지 114일이더라고요. 근데 국민들은 계속해서 탄핵 심판 선고 기일만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까지는 이게 너무 뻔한 일이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 탄핵소추 국회가 했을 때도 네, 네. 일단 포고령 이런 것들이 다 헌법 원칙을 배제해 버린 거고 네. 영장 없이 국민을 체포구금하고 엄단한다, 네, 네. 처단한다 이렇게 돼 처단한다. 있었고 네. 그리고 실제 그 부정선거 이런 걸 핑계로 네. 중앙선관위를 침탈을 했고 네, 네. 또 비상입법기구를 만들려고 네. 또 국회 계엄 해제권을 무력화시키기 무력화하려고. 위해서 국회의원을 무력으로 진압하려고 했고 네. 유리창을 깨고 네. 폭도처럼 들어갔고 병력이 네, 네. 그다음에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 네. 국무회의를 열었어야 되는데 한덕수 총리의 말에 의하면 국무회의가 아니고 간담회 수준이었다. 그러니까요. 네, 라고 네. 명확하게 이 대법정에서 진술을 해버렸잖아요. 네, 네. 윤석열이 아무리 회유를 해도 안 넘어가고 네. 그런 거 봐서는 이게 더 토론할 여지가 없어요. 네, 이상한 네. 법리가 필요하지도 않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국민 대다수가 윤석열이 복귀하면은 제2, 제3의 계엄령을 발동할 것 같다. 맞아요. 헌법을 안 지킨다 하는 네, 네. 그러니까 헌법을 지키지 않을 태도를 노골적으로 보인 것은 네. 바로 행상 책임을 떠안을 의사가 없는 것이다. 네, 네.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수호할 없는 거죠. 의지를 네. 안 보이고 있다. 네. 국민 다 알고 있어요. 네, 그러면 네. 이런 국민 법감정에 어긋나는 탄핵 기각 판결을 할 수 있느냐 아무도 없어요. 네. 그러면 왜 그러면 선고를 늦추고 있느냐? 네. 그냥 눈치 보고 있는 거죠. 아. 네, 이 속에서 서로 간에. 네, 네. 그러니까 다른 집단하고 달라서 네. 우리 정당 같으면 정당의 대표가 있고 최고위원이 있고 위계 질서가 있고 네. 정당의 강령이 있고 해서 뭔가 지도력, 지휘력이 발동이 되잖아요. 네, 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각자가 독립돼 있는 하나의 재판관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리더십이 어떤 조직처럼 발동이 되고 그거 아니에요. 네. 헌법재판소장 또는 그 대행이라 하더라도 네, 네. 언제까지 결론 납시다. 그렇게 이렇게 못해요? 명령을 못하는 거죠. 네. 조금 더 보겠다. 이 부분 네, 더 네, 필요하다. 네. 이러면 그냥 계속 네, 시간을 네, 줄 네. 수밖에 그러니까 없는. 아마도 각자 마음속으로는 이게
삑살이 났다가는 헌법재판소 자체에 와야 존폐. 되겠구나. 네. 그렇죠. 존폐. 네. 국민으로부터 네. 이게 존폐에 대한 네. 문제 제기가 되겠구나.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네. 굉장히 심각할 정도로 눈치를 보고 있는 그 상황 아니냐. 저는 이미 판결문은 결정문은 다 써놨다고 생각을 해요. 결정문 다 써놨다. 네. 그리고 시기만 보고 있다. 평의도 그냥 원성이 높기 때문에 네. 한 번씩 그냥 뜸뜸이 시간 잡아놓고 네네네. 이벤트로 그냥 지나가고 있다 이렇게 음. 생각해요. 그러니까 칼퇴근을 하는 거고요. 네, 네. 네. 만약 이게 치열한 논쟁이 있다 그러면 집에 못 어떻게 가죠. 2시간 만에 네, 네. 토론 끝 하고 집에 가겠습니까? 네. 네. 근데 사실상 어제의 그 이재명 대표 선고가 끝나기를 기다렸다라는 네.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이제 끝났고 그러면 이제 슬슬 네. 선고 기일을 잡아야 할 텐데 요 이제 의도적으로 좀 늦추는 세력이 있다. 이런 썰도 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도적이라기보다 네네. 그 종합해서 네네. 하나의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영장 실질 심사 할 때 네, 네. 영장 실질 심사에 소요된 시간은 2시간이에요. 네. 그런데 이미 그거 낮에 다 마쳤어. 네. 근데 영장을 결론을 발부할 새벽에 내는 거예요. 네, 네, 네. 그러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그 시간 동안 계속 기록 보고 이거 그럴 계속 리는 해야 돼 없죠. 말아야 돼 네네. 그런 거보다는 네. 이 사안이 중하니만큼 아, 어느 정도 숙성할 만큼의 고심이 깊다는 사인을 보여주기 보내놓고 위해서. 아, 그다음에 새벽에 이제 이렇게 딱 발부하는 맞습니다. 것처럼 네, 네. 이것도 사실은 더 이상 뭐 쟁점이 엇갈려서 평이할 게 있다거나 판결이 작성이 안 됐다거나 뭐 이렇다기보다는 심사숙고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또 이재명 재판 결과 뒤에 바로 돌아서서 이거 선고하면은 야, 이거 봐라. 무죄 나오니까 선고하는 거 봐라. 이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네. 네. 자, 그러면 지금 약간 눈치를 보면서 심사숙고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을 뿐 인용에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네. 왜냐하면 대법정에서 쭉 어떤 흐름 같은 게 네, 있었잖아요. 네, 네. 그러면 그 중에 열심히 궁금한 것을 추궁하고 네. 신문해보는 재판관도 있었고 네. 또 대부분은 그냥 이렇게 지켜봤단 말이에요. 네, 네. 네. 그런데 피청구인 쪽의 그 대응이나 진술 논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억지스럽고 맞아요. 그랬잖아요. 네네. 그러면 재판관들이 그걸 다 보고 메모도 하고 네. 거기에 인용할 수 있는 쟁점이 뭔가 네. 이런 걸 다 그때 다 정리하면서 네. 봤을 건데 그러면 저기에 대해서 그럼 과연 어긋나는 그런 어떤 논리가 있을까? 제가 찾아봐도 없어요. 그러니까요. 역지사지로 네. 윤석열 변호인 측의 입장에서 네, 네. 저걸 그러면 받아들이고 네. 청구인 쪽, 국회 소추단 쪽 또 증인들 네. 그걸 다 배척할 만한 뭐가 있을까? 어떻게 했어야 저게 가능할까를 뒤집어 생각해봐도 없어요. 없어. 아, 맞아요. 네. 네. 저도 그렇더라고요. 네. 저도 인용될 거라고 보는데 네. 사실은 국민분들께서도 이거는 무조건 8대 0이야 하다가도 자꾸 뒤통수를 맞다 보니까 네, 네. 불안불안해지는데 네. 또 최근에 그 한덕수 전 총리 탄핵 기각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이거 보면서 또 이제 약간 조마조마해지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정말 누구는 탄핵, 그러니까 인용부터 각하까지 모든 종류가 다 나왔잖아요. 네. 이 기각 결정문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한덕수 기각은 그러니까 뒷문이 열려 있다라는 거 외에는 없어요. 사실은 무슨 얘기냐면 그러잖아요. 우선 그 처음에 각하냐 아니냐. 네네. 그러니까 그 의결 정족수가 어떠냐. 200명, 151명. 네. 네. 그런데 한덕수는 뒤에 대통령이 있어. 네.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게 중요한 거지. 네, 네. 사실은 그 전에 누군가는 이 국정 공백을 메꿔야 되는 건데 네. 이자가 아무리 네. 살인죄를 저지르고 했다 한들 네. 네. 그거는 나중의 일이고 네. 네. 우선은 이 뒷문 열린 것 네. 이걸 막아야 되는 그 누군가가 어. 필요한데 네. 네. 그 표현을
국정 공백이라고 한 맞아요.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사실은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한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근데 중대성도 있어요. 맞아요. 가볍지 네. 않다라고 네. 얘기했죠. 중대하다라고는 차마 말 못하고. 네. 그런데 그거를 국정 공백 우려해서라는 정치 재판을 한 거예요. 네. 뒷문이 있기 때문에 뒷문이 네, 열려 있기 때문에 거기 네. 막고 좀 서 있어라. 네. 아니 그러면 공무원이잖아요. 네. 공무원이 이렇게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 너 그 재판관 임명 안 한 거 잘못이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나와서 네. 그러면 나는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겠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네. 이들은 네. 주문이 중요하지. 안 이유가 읽어본다. 아무리 창피스러워도 네, 네. 네. 그냥 맞아요. 거울을 보고 그냥 나 이뻐 하고 거울이 그래 네. 이뻐요 주인님 하면 되지. 네, 네. 정말로는 야 저 고춧가루 묻었고 그렇지. 그런 거 하나도 안 하고 보고 눈곱 묻었는데 네. 거울이 이쁘다고 해. 네. 그걸로 끝. 그걸로 끝 이런 식이죠. 맞아요. 네. 네. 저는 그때 네. 검사 탄핵이 다 기각이 됐잖아요. 세 네. 명에 대해서. 네. 그런데 거기 보면 그 내용에는 검사 탄핵 소추한 거는 탄핵 소추권 남용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써 있었는데도 네, 네. 불구하고 그 윤석열 측 변호인인가 나와서 이렇게 탄핵 소추권을 남용하니까 계엄한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거 보고 정말 결정문 안 읽어보는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국민을 선동하면 돼요. 네, 네. 거기 나오는 태극기 집회에 나오는 분들도 네. 안 읽어보고 그러니까요. 같이 흥분하면서 인터뷰하고 물어보잖아요. 네, 네. 왜 이렇게 흥분하세요? 그러면 다 똑똑한 서울법대 나오신 분들이 그렇다고 하니까 네. 그게 근거예요. 자기들끼리. 정말 네. 결정문을 제발 읽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아니 그런데 지금 헌재에서 계속 이렇게 선고를 늦추면서 네. 헌재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많이 흔들리는 것 같거든요. 네, 헌재가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헌재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네, 그 한때 헌법재판소장을 누가 할 것이냐 네, 들리는 얘기가 있었어요. 네, 이제 국회가 우리는 계속 윤석열이 검찰 쿠데타로 집권을 했고 2차 양명주가 있고 네, 네. 그리고 부인의 그 불법 비리 반칙 네. 본인의 불법 비리 반칙을 엄호하기 위해서 권력을 사적으로 이용한다 이런 걸 간파를 하고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탄핵을 언젠가는 발의할 거고 본인도 탄핵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계속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은 실력이 없어도 좋다. 음. 질이 떨어져도 좋다. 네. 도덕적 흠결이 있어도 좋다. 내 탄핵을 막아줄 수 있는 사람이면 그렇죠. 그게 가장 필요한 때다. 네, 네. 이렇게 그런 사람 찾아라라고 했다는 거예요. 아이고, 네. 그게 그때 당시에 네, 네. 가을 무렵에 들렸어요. 다. 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네. 이 대통령 추천이나 국힘 추천이 올라올 거니까 네. 지금 이 바로 한덕수 네. 그 탄핵 결정문에서 네. 보이잖아요. 성향이. 네, 그렇죠. 네. 네. 성향이 완전 이제 드러났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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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헌재의 그 네. 신뢰를 회복하는 것도 참 힘들겠다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의원님께서는 내란 국조 특위에도 참석을 하셨고 참여를 하셨고 윤석열 내란 진상 조사 단장이셨지 않습니까? 네. 그동안 밝힌 혐의와 의혹들이 엄청나죠. 네, 네. 네, 그 중에서 또 몇 가지 또 기억에 남는 거 이런 것들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12.3 내란 계엄 직후에 네. 우왕좌왕 할 때 네, 네. 제 방으로 네, 굉장히 용기 있는 분이에요. 네. 처음에는 그걸 그냥 가볍게 생각했는데 네. 내란이 일어나고 보니까 이 문서의 중요성을 알고 제보를 해준 거예요. 오. 그게 계엄 문건이에요. 아, 네, 그래요. 아, 그 계엄 문건대로 일이 진행이 돼버린 거예요. 네, 네. 포고령이 그 속에 있었는데 네, 전두환 포고령이었어요. 네. 처단한다. 그다음에 국회 정당 집회 금지한다. 네, 네. 뭐 언론에 대해서 뭐 그런 가짜 뉴스 네. 언급한다 이런 것들이 네, 전두환 포고령 유언비어 유포할 때 네, 네, 맞아요. 처단한다 이런 것들이 네, 네. 다 거기서 이제 새롭게 들어간 것은 의사 의사. 복귀 명령하고 네, 네. 불응할 때 처단한다 이런 네. 거였어요. 네. 그래서 그 전두환 포고령까지 그 속에 세트로 있는 것을 제보를 해준 거예요. 아, 그런데 이게 보안 문건이다 보니 네, 네. 이분이 그걸 불러주는 거죠. 우리가 실수할까봐 아, 천천히. 그러니까 방 식구들이 돌아가면서 팔 떨어지니까 네, 네. 한쪽으로는 적고 쓰고. 받아 적고 한쪽으로는 이렇게 들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돌아가면서 이걸 밤새 그걸 적고서 네, 네. 그다음에 이제 문서에 양식이 있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뭐 줄간격은 어떻게 하고 어머. 좌우 여백은 어떻고 박스를 치고 뭐 이런 거의 본 것처럼 네, 네, 이렇게 네, 자세하게 네. 글자체는 어떤 묘사를 체이고 뭐 제목의 크기는 어떻고 이런 걸 다 알려준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 네, 그죠? 그래서 네. 그 싱크로율이 거의 99.9%. 아, 그러니까 방첩사 쪽에서는 네, 바로 그게 증거인멸에 들어갔는데 네, 네. 방첩사령관이 증거인멸 지시를 했어요. 어떤 식으로 지시했냐면 가지고 있는 문건, 체포 지시 명단 다 파쇄하세요. 네. 그리고 새로 문건 만들어 놓으세요. 그러면 그러면 아닌 걸로. 그러면 이제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오면은 그걸로 그걸로 아. 제출되면은 네, 별거 아니네 이렇게 네, 네, 되려고. 그런데 그걸 부하들이 네. 항명을 한 거죠. 우리 그렇게 못해. 그래서 처음에 체포 지시 명단 파쇄했다가 다시 복구를 해놓은 거예요. 네. 14명에 대해서. 그런 무렵이니까 네. 이 개헌 문건을 우리한테 제보해 주는 사람은 얼마나 가슴 졸이면서 맞아요. 했겠어요. 네. 그게 딱 나오니까 이제 수사가 들어가게 된 거죠. 검찰도 회피할 수가 아. 없었던 거죠. 야, 정말 네. 큰 역할을 해주셨네요. 그리고 너무나 이제 큰 용기. 정보사의 수사단 불법 네, 수사단 네, 노상원 이름과 정보사 수사단은 별개였는데 네, 노상원 이름은 박선원 의원이 알지 이렇게 네. 이제 추궁을 하더라고요. 네, 네, 처음에. 그런데 이자가 무엇을 했는지는 몰랐어. 네. 그런데 그게 불법 수사단을 정보사 안에 꾸렸던 거예요. 네. 아, 그런 것들도 이제 제보를 통해서 다 들어오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선관위원장을 잡아다가 노상원이 직접 네, 고문하겠다. 고문하겠다. 네. 그리고 HID가 나를 엄호를 좀 해다오. 네, 네, HID까지 거기 수사단에 집어넣고 그리고 또 최근에는 이들이 네. 이들 중에 또 군사 경찰 과거에 네, 네. 헌병이라 불렸어 네. 그러잖아요. 헌병 잡아가 이러면 엄청 무섭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민간인을 반국가 세력이라고 분류를 해놓고 노상원 수첩에 네. 이걸 수집하고 수거하고 음. 그다음에 폭사시키고 네, 수장한다 네, 이런 수장하고. 계획들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네, 네. 거기에 그 화천에 있는 네. 이 군사 경찰도 네, 네, 장교인데 네. 영관급 장교인데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수도권에 있는 군사 경찰들로 주로는 다 구성을 해놓고 왜 이 화천 사람을 한 명을 집어넣지? 네. 비수도권 부대를 네, 네. 봤더니 바로 그 수집소를 화천에다가 만들어 놓고서 거기를 직할하려고 했던 거예요. 노상원이. 아, 네, 그렇게 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제보를 통해서 제보하는 분들은 이제 자기가 이상하니까 제보를 했는데 제보가 종합되다 보니 네. 이게 퍼즐이 딱딱 맞아 맞아요. 떨어져요. 예, 예. 엄청 막 소름 살떨리고 끼치는 진짜. 최근에는 그 영현백. 영현백. 네. 놀랬어요. 이게 다 연결되는 네, 거잖아요. 네, 네. 이렇게 수집하고 수거하고 네, 네. 그래서 영현백에다 넣어서 이제 넣고 하려 이동하고. 했던 네. 건데 영현백을 네. 12월 달에 갑자기 3천 몇 개를 더 네, 네. 주문을 했고 네, 네. 근데 또 무시무시한 게 석방된 이후에 네. 또 긴급 발주를 했다 이런 네, 얘기들이 네. 나오지 영현백에 않습니까? 대해서는 네. 그 영현백 누가 공고를 냈냐 하면은 네. 김용현의 과거 최측근이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24년 4월에 네. 그러니까 김용현이 경호처장으로 있을 때 네. 그리고 이제 국방부 장관으로는 여름에 왔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경호처장으로 있을 때 김용현은 군 인사를 다 좌지우지했어요. 아. 계엄 체제에 딱 맞춰서 사람을 아, 세팅을 해놓은 네, 거예요. 네. 그러면 영현백을 발주를 내고 공고를 내는 네. 데가 그 국군 재정관리단이에요. 그 재정관리단장이 수방사 시절에 재정참모였던 김용현이 수방사령관을 할 때 자기가 데리고 있던 자신의 재정참모를 참모였던 그 자리에 앉혀놓고 그자가 영현백을 긴급 공고를 내서 발주를 했던 거죠. 그렇구나. 네, 그러면 노상원과 이 구상을 한 노상원은 김용현과 30년 그렇죠. 엄청 친한. 네. 그런데 그걸 긴급 공고를 내서 발주한 사람도 역시 김용현의 채찍근. 채찍근이고. 그렇게 다 이어지는 거네요. 네, 야, 이게 진짜 이런 제보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알려졌을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참 최근에 또 윤석열이 북한 도발을 유도했었다. 네. 이런 의혹에 대해서도 제보를 받으셨죠. 네, 네, 네. 아파치 그렇죠. 헬기라든지. 네. 아파치 헬기는 이라크 전에서 네. 혁혁한 공을 세운 네. 그런 공격용 헬기예요. 네, 네. 근데 이게 정보에는 어울리지가 않아요. 네. 왜냐하면 치고 빠질 수가 없는 좀 어. 공격용 헬기니까. 네, 네. 근데 정보라는 건 정탐을 한다는 건 은밀하게 가서 네, 네, 이제 네. 보고 해야 그런 되는데. 낮은 고도에서 네, 네, 은밀하게 네. 딱 치고 빠져야 되는데 네, 네. 그렇게 예민하고 민첩하진 않단 말이에요. 네, 네. 공격 둔감한 네, 헬기니까 네. 대공화기에 굉장히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휴대용 대전차용 그 대공화기라는 게 네. 그 소련용 대공화기가 있는데 네. 거기에 굉장히 취약한 음. 추격하면 바로 떨어져 버리는 건데 네, 네. 눈에 바로 띄는. 이걸 눈에 띄게 고도를 높여서, 높여서. 비행하라라고 네, 네. 하고 조종사들이 겁이 난 거 우리가 왜요? 근데 이게 통합 정보 작전이라고 하면서 어떤 네. 식이냐 하면은 통합이니까 해병대 네. 그다음에 뭐 공군 전투기 그러니까 공군 전투기는 위협 비행을 막 하고 네, 네. 그다음에 NLL을 향해 가지고 해병대는 북한 쪽으로 막 그렇죠. 포를 쏘고 쏘고 그다음에 아파치 헬기는 고공으로 막 일부러 날아다니고 막 자극시키려고. 평소에 다니는 그런 항로도 아닌 네. 북한 쪽에 채 근접해서 높게 막 날고 네, 네. 그러니까 이 북한 쪽이 무지하게 참았던 거죠. 그러네요, 진짜. 네. 아니 공격을 유도하려고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네. 불구하고 야 저기랑 엮이면 안 돼라고 안 돼. 하면서 그냥. 그러니까 엮이기 싫다를 어떻게 표시했느냐 하면 네. 경의선 폭파하고 막 했잖아요. 그렇죠. 야 그리고 오지 마. 우리 철도 폭파하고 그러니까요. 용도 네네. 폭파하고 네. 그리고 그 폭파하면은 남는 부산물 있잖아요. 네네. 철길하고 침묵 네. 이런 거 다 빼서 저쪽 안쪽 내륙 쪽으로 옮겨놓고 옮겨놓고. 우리는 너하고 엮이지 않을래. 야 정말. 우리 모른 척 할래. 너가 무슨 짓을 하든지. 정말 윤석열이랑 엮여서 좋을 거 하나도 없다라는 걸 네. 이미 알고 있었네요. 네. 네. 야 정말. 그러니까 네. 몽골로 정보사 요원을 보내가지고 맞아. 네네. 야, 눈치가 그렇게 없니? 그렇지. 우리 좀 거들어 그렇죠, 봐라. 그렇죠. 그러면 예. 너 좋고 나 좋을 거야. 야. 이러려고 네. 그러지 않았나. 근데 몽골에서 북한 쪽을 접촉하려고 하니까 네. 몽골 정보 당국에서 네. 알아버린 거예요. 이 대한민국 요원들이 와가지고 무슨 짓을 하는 거야? 예, 예. 체포해버렸어요. 아, 그러니까 실패로 돌아갔겠죠. 그러니까 이제 답답해져가지고 네. 우리 정보사가 다시 몽골 가서 빼온 거예요. 네, 가서 네. 쓰고. 아니 정말.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하나도 수사가 안 되는 거예요. 네, 수사도 안 되고 네. 정말 의원님이 이렇게 밝히시지 않았으면 네, 네. 알려지지 않았을 그러니까 이제 내용이잖아요. 지금은 저도 수사권은 없으니까 그렇죠. 예. 그런 추리를 해보는 거죠. 네, 그냥 네. 딱딱 맞아 떨어지니까. 맞아요, 그러네요. 정말로 우리나라의 해로운, 그러니까 정말 그 적들을 불러들여가지고 네, 전쟁을 일으키려고 네, 했었던 네, 네.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 이적죄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이제 이적죄가 약간 요건이 까다로워가지고 음. 적과 통모해야 된다라고 아, 돼 있으니까. 우리 통보하려고 그랬는데 그쪽에서 안 먹어줘서 안 통보가 안 된 먹었으니까. 거잖아요. 그러나 네, 이제 네. 또 일반 이적죄라는 건 네, 적에게 이롭게 하면은 네, 네. 그냥 통모 없어도 아, 처벌이 되는 네, 그 네. 조항에 이거 걸리는 것 같아요. 들어갈 수 있겠네요. 네, 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수사가 들어가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고 또 이거 말고도 정말 지금 이제 이 사법부의 사법 정의가 무너지는 거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아주 분노하고 계신데 예를 들어서 내란죄랑 관련해서도 검찰이 정말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를 꽁꽁 아무에게도 가르쳐 주지 않기 위해서 검찰 부분만 싹 빠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예를 들어서 판사 출신이신데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 지귀현 판사라든지 네, 네. 아니면 이번에 그 김성훈 차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하고 네. 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영장 실질 심사에 아예 들어가지도 않은 검찰의 행태라든지 네. 이런 것들 보면서 법조계의 일원을 담당하셨던 의원님께서 어떻게 보셨는지. 저는 지기현 판사는 법관 징계위에 해부해야 된다고 아, 봅니다. 네. 왜냐하면 사안이 엄청 중대한 맞아요. 내란죄, 우두머리.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와 그 공범들을 담당한 재판부인데 맞아요. 네네. 이 구속 취소에 회개한 논리를 갖다 댔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갑자기 이 법원 실무 제요에도 있는 네. 영장 실질 심사에 소요된 기간을 수사기관에서는 기록이 법원에 넘어온 동안은
수사에 지장을 받았기 때문에 네. 그 수사할 수 있는 기간 영장 기간에 산입을 해주라는 기준이 날이었는데 네. 이걸 시간으로 갑자기 바꿔치기했잖아요. 70년 만에. 네, 네, 네. 네. 그런데다가 앞에 또 체포 적부심에 적부심. 소요된 것은 또 산입을 안 해줬어요. 맞습니다. 네. 네, 네. 그러면서 이게 기간 지나서 기소한 거니까 기소가 부적법하다. 네, 네. 이런 식의 이유로 풀어주면서 네. 사실은 이 공소 제기한 이후에는 네. 피고인 신병에 대해서는 불구속 재판할 것인지 구속 재판할 것인지는 재판부가 결정하는 거예요. 네. 그럼 만약에 구속 기간이 만료돼서 네. 기소가 됐다라는 문제를 인지를 했다고 하더라도 네, 네. 대변이지만 네, 네. 그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판사로서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고 또 증인을 회유하거나 겁박할 네. 대법정에서 그런 걸 이미 보였기 보였죠. 때문에 네. 앞으로도 할 것 같고 권한이 너무나 막강하고 최종 헌법소 책임자로서 이미 헌법 기관에 대한 도발을 했던 것이고 네. 이 움직일 수 없는 사실에 비추어서 구속 재판할 수밖에 없다. 그럼 어떤 걸 불구속 재판하겠어요? 맞아요. 어떤 걸 구속 네, 재판하겠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직접 직권으로. 구속을 네. 했었어야 되는 네, 거예요. 네. 그런데 그 조치를 안 하고서 그냥 풀어줘 버렸죠. 풀어준 거죠. 어. 그러면 이것은 뭔가 의도가 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위법한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형사소송법도 위반한 위반했고. 것이고 두 번이나 위반한 거죠. 네. 그러니까 체포 적부심에 대한 해석을 산입을 안 해준 고의가 있어서 그것도 네. 위반했던 것이고 직권구속 여부가 아무리 재량이라고 하지만 네. 재량도 기준이 있는 거잖아요. 네, 증거인멸, 네. 사안의 중대성 이런 요건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거를 간과한 또 잘못이 있는 거고 이 음. 두 가지 사유로 법관 징계에 해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이 검사들로 하면은 어제 네. 이재명 선고 재판에는 검사 떼거지로 10 들어갔더라고요. 명이 더 이상 할 게 뭐 있어? 이미 변론 종결해서 그렇죠. 선고만 남았는데, 예. 왜 검사 11명이 거기 왜 들어가 있냐고. 그게 이재명 유죄 그러면은 네. 다 윤석열한테 잘 보려고 그렇죠. 이거 제가 했습니다. 네. 이러려고 하는 그 눈에 번뜩이는 그렇죠. 출세욕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런데 영장을 청구해 놓고 네. 실질 심사는 네. 영장 청구 사유를 자기가 소명을 해야 되는 네. 입장인데 왜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사법 정의를 회복해야 되는 그 순간에는 안 나가고 네. 자기들 말 맞다나 사법 정의를 다 변론을 했어요. 네. 재판 다 끝났어. 이제 판사가 선고만 하면 돼. 그때는 왜 11명이나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말도 안 되는 네. 정말. 근데 또 걱정인 게 지금 네. 지기현 판사가 내란과 관련된 재판부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그 내란 수사, 내란 재판이 제대로 될지에 대해서도 좀 국민들이 많이 궁금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사법부 내 법관 회의도 회의도 있고 하잖아요. 네, 네. 그러면 이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봐야 된다. 그러니까 입법, 사법, 행정 권력을 상권 분립한 것은 네. 행정부가 그 헌법을 안 지켰을 때 사법부가 견제를 하라는 것이고 네. 입법부는 그럴 법을 만들었는 것인데 네. 사법부가 그 법 적용을 왜곡하는 거예요. 네. 그럴 때는 이 민주주의가 안 지켜지기 때문에 이 법관회의를 열어서 징계하자라고 네. 목소리가 나와야 되는 거죠. 네, 네. 이 부분도 정말 걱정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그리고 또 사실 의원님을 모신 이유 중에 또 아주 큰 네. 이유가 근데 시간이 너무 빨리 가고 있어요. 의원님이랑 얘기를 하다 보니까 윤석열하고의 또 윤석열과는 악연 중에 악연이지 않습니까? 정말 윤석열이 검찰총장 시절부터 이제 법무부 장관으로 계시면서 정말 악연 중에 악연이셨는데 그래서 윤석열의 내란을 지켜보는 마음이 누구보다 참담하셨을 것 같아요. 그 윤석열을 처음 봤을 때 그다음에 쭉 같이 근무를 하시면서 어떻게 느끼셨어요? 우선 상당히 멋대로 자랐구나. 네.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제가 그 윤석열이 중앙지검장 하면서 이미 윤석열 사단을 만들었다. 네. 그걸 통해서 조국 수사도 하고 윤미향 사건 수사도 하고 울산 사건 수사도 하고 했지만 울산시장 사건은
시간이 많이 걸려서 무죄가 됐고. 네. 근데 저는 이미 당 대표로서 네. 그게 왜 문제가 되지? 네. 어느 누구도 당시 그 송철호 울산시장 후보에 대해서 네. 이분이 무소속으로 얼마든지 경쟁력이 있었던 건데 네. 네. 당시에 자기가 좀 손해 보더라도 네. 요즘 지역 감정이 워낙 그 심각한 데니까 네. 네. 민주당 후보가 제일 인기가 없고 네. 보나마나 낙선이고요. 네. 네. 차라리 무소속이면 무소속이 찍어줄게. 네. 네. 근데 개인 경쟁력이 굉장히 뛰어난데 네. 개인이 갖고 있는 그런 장점 다 포기하시고 네. 입당을 해주신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뭐 굳이 일부러 네. 무슨 거기서 울산시장 후보를 위해서 일부러 하명 수사를 하라라고 할 필요도 없었고, 네, 네. 근데 놔두면 자기가 다 돌파해내는 네, 사람이니까 그럴 이유가 하등 없었던 건데 네. 이걸 청와대가 개입했다. 수사하도록 상대방 후보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수사하도록 했다. 아니면 네. 공약을 청와대가 힘을 실어줬다. 네. 이런 네. 식으로 뒤집어 씌우는 거죠. 네. 그래서 하도 저는 웃겨가지고 네. 이게 그럴 이유가 없고 내가 네. 엄청난 많은 숫자 샘플을 가지고 여론조사 다 했는데 네. 동네별로 다 여론조사 했는데 네, 네. 안심번호 여론조사에서 네. 파괴력이 엄청 뛰어나고 압도적으로 1등이었다. 네. 그거를 여론조사한 걸 갖고 있었어요. 네, 네. 그래서 나중에 이제 1심에서 굉장히 불리해진 실형을 받으니까 네.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드리면서 네. 이거 가지고 필요하면 저를 증인으로도 불러주세요. 네, 네, 네. 우선 고의가 없습니다. 동기가 없습니다. 범행을 네. 그렇게 할 만한. 네. 뭐 경찰을 동원해가지고 당시 경찰 총경이 그 네. 항우나 항우나 네, 였기 청장이었었죠. 때문에. 네. 그러니까 항우나 울산청장. 울산 청장을 통해서 무슨 상대방을 수사하라라고 네. 할 이유도 없었고. 없었는데. 왜냐하면 안심번호로 그 직전 조사에서 워낙 압도적인데 네, 네, 뭐하러 뭐 돈을 받으면 맞아요. 네. 너 나 도와주면 돈 줄게 할 네. 이유가 있으면 우리 할 필요가 전혀 네, 없죠. 네, 1등인데. 네, 네. 네. 그래서 이게 직접 증거는 안 되지만 간접 증거는 될 테니까 저를 불러주세요라고 네. 했는데 다행히 그걸로 그냥 잘 항소심을 설득을 할 수 있었고 네. 잘 무죄가 다 되신 거죠. 맞아요. 근데 저는 이미 장관 시절에 네. 이 무리한 수사는 어디서 왔느냐. 이게 순 사법 윤석열. 검찰 권력을 이용해가지고 네. 문재인 정부하고 국민하고 사이에 네. 완전히 이간질. 이간질을 붙여가지고 대통령 탄핵 분위기를 만들려고 하는구나. 네. 라고 딱 느낌이 왔어요. 이게 순 엉터리구나. 네. 그랬는데 한 번은 제가 신천지에서 네. 밀집 방역 네, 네. 방해되는 밀집 예배를 하지 말라 했는데 네. 다른 교회는 다 말을 들었어요. 네, 네. 뭐 가정 예배도 하고 네, 네. 저건 집회 방식의 예배는 하지 않았어요. 네. 유일하게 말 안 듣는 데가 신천지 예배당인데 네. 거기서 확진자가 생겼는데 네. 경찰에서는 그 누구를 접촉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예방 차원에서 네. 그 QR 코드로 예배당에 들어간 사람들 그 QR 코드에 다 있으니까 네, 네. QR 코드 장치를 압수수색하겠다. 네. 그건 사실은 인권 침해도 아니었어요. 네, 네. 뭐 예배당 명단을 QR 코드로 확인한다 그래서 수사기관에서 그걸 종교 탄압 목적으로 활용할 네, 이유가 네. 없는 것이고 네. 방역 당국에서 이게 방역 차원에서 맞습니다. 조심하세요, 신고해 주세요, 동선을 이것뿐이라고요. 네, 네. 그런데 그거를 검찰에서 영장 기각을 2번이나 맞아요. 기억나요. 네. 저한테 들리는 얘기가 윤석열 검찰총장이 영장 치지 말라고 그랬다. 왜 방역 당국에 왜 협조를 안 하지? 네. 장관은 협조하라고 방역대책본부에 들어가서 네. 협조하겠습니다. 약속을 해주고 했는데 왜 법무부의 지휘를 왜 검찰총장이 가로막지? 이유가 뭐야? 네. 추궁을 했더니 들리는 얘기가 총선 앞두고 네. 방역을 성공하면은 윤석열 정권 문재인 정권 심판이 어렵다. 그러면 그게 검찰의 정치 개입이다. 말이 돼요, 그게? 그래서 이게 술통이구나. 완전히 지멋대로 해석하고. 그러네요. 그 자체가 정치 네, 개입인데. 그렇죠. 본인이 지금 정치 개입을 네, 하고 네, 있는 네. 거죠. 예, 예. 근데 방역 당국에 협조하는 게 정치 개입이라고. 문재인 야. 정부가
방역 성공을 하면 안 된다고. 안 되기 때문에. 방역에 대한 실패로 심판받아야 그렇지. 된다고. 방역을 실패해서 총선에서 망하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안 한 거잖아요. 수사를 안 한 거잖아요. 수사를 가로막은 거. 야, 그게 정치 개입이죠, 진짜. 네. 아, 그때부터 이미 알고 계셨네요. 그러니까 진짜. 이자는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구나. 어떤 목적이 있구나, 뚜렷한. 네. 그래서 사실은 네. 많은 국민들이 정말 이제 법무부 장관을 하실 때 윤석열 검찰총장과 이렇게 대립이 되고 막 네, 하셨을 네, 때 네. 그때는 몰랐거든요. 네. 그때는 몰라서 아, 왜 법무부 장관이 저걸 이렇게 무리하시는 거 아닌가라는 얘기도 하고 했는데 네. 지금 돼서야 이제 윤석열의 실체를 알고 난 국민들이 그때 우리 추미애 장관님을 지켜드리지 못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땐 정말 언론도 제대로 보도를 하지 않았었고 그랬던 상황이었었죠. 그러니까 그자가 그때 했던 수법을 네. 지금 그대로 다 써먹고 있어요. 헌법재판관 기피 신청하고 또 마타도어를 뿌려가지고 신뢰를 깎아내리고 모욕을 네. 주고 하는 것이 그 당시 제가 범죄 사실을 인지하고 징계 청구했을 때 네, 징계위원들을 깎아내리고 네, 모욕을 맞아요. 주고 겁주고 네, 네, 어떤 특정 지역 출신이다 사실 아닌데 네, 그리고 저 가깝다 사실 쟤하고 가깝지도 않고 저는 일면식도 없고 얼굴도 모르는데 네, 네, 통성명 한 바도 없는데 네. 네, 그런 식으로 신뢰를 실추시키고 그런 식으로 빠져나갔어요 실제. 그때 참 우리 당시 네, 장관님께서는 네. 모든 걸 다 알고 계셨는데 네. 우리가 장관님의 마음을 몰라드려서 죄송하다는 마음과 함께 참 외로우셨겠다 이런 네, 생각이 네. 좀 듭니다. 네. 자, 다시 이제 이재명 대표로 돌아와서요. 네. 의원님은 이재명 대표와도 각별한 인연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과거에 말을 아주 잘 듣는 동생이라고 언급을 하셨던 게 화제를 모으기도 했었는데요. 네, 네. 이른바 당시에 아웃사이더였던 이재명 대표를 그렇게 각별하게 챙기셨던 이유가 네. 있으셨나요? 네. 그때 이재명 그 경기도지사 후보가 네, 굉장히 어려웠어요. 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초반에 인기가 높을 때 이제 누구나 다 네, 일단 당내 공천을 따내면 당선은 당연하다 하는 분위기 때문에 네, 당내 경선이 훨씬 더 치열했고요. 네, 경선 그 자체보다는 당 안에서 마타도어가 음. 심하고 후보 깎아내리고 굉장히 심했어요. 네, 그래서 네. 제가 철저하게 이건 시스템 공천이고 누구든 네. 국민적 높은 지지와 신망을 보이고 실력을 보이면 우리는 후보가 될 수 있다. 그 원칙을 철저하게 견지를 했어요. 네, 근데 가장 거기에 어필해준 후보가 사실은 이재명 후보였죠. 네, 네, 뭐 성남시장 시절 보인 여러 그 업적들이 시민들이 굉장히 환호하는 네. 거였고 서민적이고 네, 또 네. 이걸 경기도에 어떻게 입히겠다 하는 것도 아주 뚜렷한 장점이었고요. 네, 그런데 그때는 문재인 정부니까 친문 의원님들이 네, 굉장히 세를 형성하고 있었어요. 네, 네, 그리고 뭐 어디 집회 모인다 뜬다 그러면 네, 엄청나게 그 세가 가세해주고 네. 이럴 때 이재명은 외로웠죠. 네, 네, 그래서 이게 내가 철저하게 중립이기도 하지만 네, 또 너무 한쪽으로 세가 몰리고 뭐 그렇다 보면은 이게 그 예를 들어 우리가 국힘 보면은 네, 윤석열이 자기들을 쑥대밭 만들 줄 알면서도 네, 네. 거기가 꿀단지라고 막 몰려드는 맞습니다. 파리떼 네, 같잖아요. 네, 우리는 그들과 좀 달라야 되잖아요. 네. 저는 그때 당 대표 하면서 네, 우리 민주당 정신에 철저하고 네. 강령을 실천할 수 있는 역량이 있으면 되는 거지. 누가 호가호위 할 수 있는 무슨 뭐 어떤 세력이 엎여 있다 네. 이런 거와 상관없다. 그건 네. 당 대표가 지켜준다. 어. 이런 자세였죠. 네. 과거의 이재명 대표와 지금 이제 이재명 네, 대표를 보면 이제 예전부터 굉장히 관심 갖고 애정을 가지고 지켜봐 오셨을 거니까요. 많이 달라진 점들도 보이실 것 같은데. 많이 달라졌어요. 아, 그래요? 네, 네. 네, 어떤 점이 좀 달라지셨나요? 그때는 이렇게 핏대가 올라온다 그럴까? 어떤 성정이 보인다 그럴까? 네, 네. 그러니까 연설톤도 이렇게 약간 좀 억지스러운 연설톤. 네. 그렇다면 지금은 굉장히 쉬운 단어로 편안하게 네. 누구나 들을 수 있게 네. 그런 표현들이 어쩌면 많이 내려놨다.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지난 부산에서의 피습 사건 이후에 네. 많이 달라진 것 같더라고요. 네. 아니 저도 얼마 전에 그 3프로 TV에 나오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경제 이야기를 저렇게 쉽고 네. 몰입감 있고 재미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1시간 남짓이었던 것 같은데 정말 시간이 순삭 했다는 생각이 네, 들었어요. 네, 정말 듣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은데 오늘 네. 시간이 너무 빨리 가서요. 네. 끝으로 마지막으로 꼭 하고 싶으신 이야기 한마디 해주시고 인사해 주시면. 네,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1955년에 창당이 됐고요. 이 정당의 정신, 하나의 그 강령, 오늘의 뼈대가 되는 그 강령을 실천을 통해서 입혀주신 분이 김대중 대통령이라 네. 할 수가 있어요. 김대중 대통령은 가장 어려울 때에 그분에게 힘을 주신 건 역사와 국민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개개인의 양심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양심이 행동해 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냥 그 양심을 다른 사람이 해주겠지? 대신 싸워주겠지? 나는 그냥 편하게 내 공부하고 내 갈 길 갈 거야. 그렇게 하면은 역사가 지켜지지 않고요. 국민이 외로워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만약에 내가 글을 쓰는 사람이다 그러면 글로써 또 내가 생업에 바빠서 시간을 낼 수 없다 그러면 그 짜투리 시간 오고 가면서라도 거리에 탄핵 시위대가 있다 그러면 박수를 쳐주시고 네. 같이 탄핵이라고 창문 열고 한번 외쳐주시고 응원을 해주시고 네. 그것만으로도 민주시민의 양심을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5천만이 메아리 쳤을 때 저렇게 무슨 테니스 약속 잡아놓고 시간을 질질 끌고 하는 다락방송의 엘리트라 할 수 있는 헌법재판관들도 정신이 번쩍 들 겁니다. 이렇게 절규하듯 처절하구나. 내가 너무 무심했구나. 나도 이 대한민국 속에서 이 안에서 있을 수 있는 헌법재판기관 담당자로서 최선을 다하지 않았던 것이 미안스럽다라고 깨우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한테 더디 오는 그런 시간이지만 시간의 문제일 뿐 언제라도 오게 돼 있기 때문에 국민이 승리하는 그날까지 우리 함께 걸어갑시다. 각자의 양심을 걸고.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번에 꼭 다시 한번 나와주시기를 바라면서 네. 네, 의원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